안녕하세요. 돈반 정쌤이에요. 지난 시간엔 영화 연장반에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 30가지를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유아반 선생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유아반도 알려달라고. 그래서 정쌤이 급하게 우리 유아 연장반 선생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 또 30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짜잔! 보시면 월요일에는 요가, 화요일에는 동화 동시, 수요일은 신체 놀이 앤 게임, 목요일은 만들기, 금요일은 색종이 접기를 넣었어요. 우리 유아반 같은 경우는 개정 놀이 과정에 5가지 영역이 있죠.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신체 아니죠. 수요일 똑같이 월요일하고 똑같이 신체 운동 건강을 넣었고요. 목요일에 예술 경험, 금요일에는 자연탐구. 하나가 빠졌네요. 사회관계. 그런데 사회관계는 어쨌든 우리가 게임을 하던 만들기를 하던 이야기를 나누던 계속 사회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넣진 않았고요. 물론 뭐 신체놀이를 할 때도 예를 들어 통 속에 공 넣기 라고는 하지만 이게 신체운동 건강놀이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을 뭐 예를 들어 만들어서 넣는다고 했을 때 예술 경험이라든지 자연탐구라든지 또 뭐 의사소통이라든지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구분하진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계획을 구분해서 세웠을 경우 원장님이나 담임교사나 또는 학부모님들께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구분을 지어서 제가 만들어 보았어요. 자, 월요일에는 요가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 자세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요가 자세를 알려주면 정말 열심히 해요. 안 되지만 해보려고 또는 어,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너무 자신감을 가지게 선생님 저 됐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한 5분 정도 이렇게 요가 시간을 가진다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자꾸 이런 자세를 취할 거예요. 그럼 엄마가 이거 뭐야? 그러면 선생님하고 요가를 했어. 아, 담임 선생님하고 요가를 했구나. 요가도 배우니? 그러면 아니 연장반 선생님하고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제일 걱정되시는 부분은 아이들이 아니라 선생님이지 않을까? 선생님들께서 이런 요가 동작을 먼저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 선생님들도 한 번쯤 어, 이렇게 몸을 쫙 펴고 요가 동작을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요가 자세들을 넣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조금 높은 수준의 요가 동작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엉뚱하기도 하지만 이 요가 자세를 열심히 하면서 선생님 나 됐어요 막 이러는데 정말 이런 자세들도 아이들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보시면 동아인 동시 제가 안도현 동시를 3개 정도 넣었어요. 단무지, 국수가 라면에게, 고기만 먹을 거야. 이렇게 3가지를 넣었고요. 또 동시에 따른 활동지를 할 수 있게 제가 다 만들어 놓았고요. 또 동화를 듣고 주인공처럼 그리기. 이건 선생님께서 동화책 한 권 정도는 선정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주인공을 그리기.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는 주인공이 누구죠?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공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왕자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이건 내가 생각하는 주인공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너는 왜 왕자님을 그렸어? 주인공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해 주시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꼭 주인공이 한 명은 아니잖아요.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어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마녀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마녀와
잠자수도공주 2명 다 그릴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땡땡에 가면 뭐뭐도 있고, 이건 의사소통이라서 우리 유아반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지 노래예요. 예를 들어 슈퍼에 가면 라면도 있고, 제가 오늘 저녁에 라면을 먹어서 라면이 생각났는데, 이걸 계속하면 아이들이 계속 슈퍼에 갈 때마다 이거를 더 관찰을 하게 되고, 또 예를 들어 집에 가서도 더 관찰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선생님 어제 나 집에 가서 집에 있는 거 물건이 뭐가 있는지 더 열심히 보고 왔는데 오늘 또 해요. 집에 가면 뭐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하고 박수를 치면서 하시던지 아니면 무릎을 탁탁 치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스무고개 맞추기. 스무고개 맞추기는 수수께끼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고요. 선생님들께서 하시다가 지치시거나 힘드시면 한 아이를 지정해서 특히 이제 7살 친구들은 잘 하잖아요. 그래서 7살 친구 보고 너 나와서 너가 문제를 내봐 라고 하면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중재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들끼리도 잘 놀기 때문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무고개 맞추기도 아이가 생각해서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께서 미리 그림카드를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하셔가지고 비밀 상자처럼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이가 보지 않고 고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이들이 더 재밌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체 놀이와 게임에 보면 통 속에 공 넣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린이집에 공이 별로 없다면 호일을 꾸깃꾸깃 또는 신문지를 구겨서 테이프를 돌돌돌 말면 공이 되겠죠. 공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공이 없더라도 부담을 가지지 않고 공 넣기를 하는데 통이 어디 있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은 그냥 간단하게 바구니라든지 뭐 흔히 집에서는 빨래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통도 종류별로 작은 통, 큰 통 이렇게 공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모래놀이 통이라든지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주방에 가시면 주방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씻을 때 쓰는 그런 통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을 갖다 놓고 여기는 1점, 여기에 넣으면 2점, 여기는 10점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게임을 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책 장애물 만들기. 이거는 이제 책을 높이 위로 쌓으셔도 되고 아니면 세워서 껑충껑충 띄어서 장애물을 건너도록 만드셔도 되고요. 이 길이는 뭐 선생님들께서 좀 동선을 만들어서 그 동선을 한쪽 방향으로만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길이는 뭐 상관없이 길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책으로만 길게 이렇게 해놓으면 건널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장애물을 만들어 주시고 길은 표시를 하시던지 아니면 아이들과 약속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꼬리잡기 게임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아시죠? 뒤로 기차처럼 두 팀을 나눠가지고 꼬리를 잡는 게임인데 어린 5세 연령에서 7세까지 있다면 5세 아이들을 선생님 뒤로 배치를 하시고 7세를 조금 더 멀리 7세가 조금 달리기가 더 빠르니까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재미있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가장 뒤에 있는 친구 꼬리를 하나 만들어서 제일 뒤에 있는 친구 바지에다가 이렇게 살짝 걸쳐 놓는다든지 하면 꼬리를 잡았을 때 그게 톡 빠지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팀이 이기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구슬 볼링은 작은 공이라든지 구슬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 교실에 피규어나 작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들을 구슬로
손가락을 튕겨서 맞추는 게임인데 그렇게 하면 구슬이 멀리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세트 같은 이렇게 조금 큰 상자 있죠. 큰 상자 뚜껑 같은 거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거기에다가 피규어 끝에다가 세워놓고 이제 구슬을 한쪽에서 팅 튕기면 그 구슬이 뭐 멀리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 상자 안에서만 돌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슬이 진짜 없다 그러시면 뭐 바둑알 같은 것도 괜찮고요. 바둑알을 튕겨서 멀리 가는 친구가 이긴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선을 그어 놓고 그 선만 넘어가면 이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슨 뭐 이렇게 튕기기 게임 같은 것도 손가락 튕기기 게임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바람 불어 티슈 날리기는 우리 친구들 얼굴에다가 티슈 화장지 한 장씩 이렇게 올려놓고 준비 시작 하면 그거를 불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게임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티슈를 일직선 상에다가 같이 이렇게 놨다가 준비 시작하면 그 티슈를 불어서 일정한 목표점까지 먼저 가는 친구가 이긴다든지 뭐 티슈를 가지고 하다 보면 점점 선생님들도 다른 방법들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포스트잇 춤추기는 포스트잇을 친구 게임하는 친구 몸에다가 붙이는 거죠. 두 팀을 나눈다면 대표자 한 명씩 나오고 그 친구들 몸에 포스트잇을 똑같은 개수를 붙이도록 한 후에 음악을 들어주고 그 친구들이 춤을 추는 거죠. 그러면 그 포스트잇이 몇 개나 떨어지는지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고 또 다른 친구가 하고 다른 친구가 하고 이런 식으로 몇 대 몇 이렇게 게임을 하시면 더 재밌게 하실 수 있고요. 이 게임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쓰러진다는 거. 쓰러져서 게임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고, 뭐 포스트잇이 그냥 쓰러져가지고 바닥에 나뒹굴고 조금 너무너무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들기나 색종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하고 쉽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휴지심으로 뱀 만들기는 거기 휴지심에다가 아이들이 꾸며주죠. 그리고 눈은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셔도 돼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치세 같은 경우는 조금 소근육이 발달된 아이들은 혼자 자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다가 선만 그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사포 위에 그림 그리기는 사포 위에 이제 그림을 크레파스로 그리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활동지에 붙여서 지난번에 영화반에서도 이렇게 활동지에 붙여서 나가는 식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가고 휴대전화 스마트폰 만들기 이거는 제가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제 핸드폰을 캡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약간 두꺼운 도화지라든지 더 두꺼운 뭐 골판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앞뒤로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두툼해서 진짜 스마트폰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아이들이 꾸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셀로판지 돋보기는 뭐 이렇게 셀로판지를 붙이는데 두꺼운 종이가 없다고 하시면 일반 색지를 구멍을 내고 그 위에 모양을 떠서 코팅을 한 후에 아이들이 셀로판지를 그 위에 붙여보고 또 스티커로 또는 매직으로 꾸며봐도 괜찮고요. 뭐 이렇게 두꺼운 도화지가 있으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두 겹으로 하셔도 되고 한 겹으로 해서 이제 셀로판지를 붙여서 꾸미셔도 되고요. 셀로판지 돋보기를 뭐 한 사람당 두세 개 정도 만들면 더 좋고요.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게 되면 아이들도 신기해서 더 재밌게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들기는 아이들이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연장반에서 놀지 않고 아이와 항상 이렇게 뭔가를 하시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보내주셔야 엄마들이 바로 그걸 느낄 수 있고 보내주실 때도 가방에 넣지 말고 집에 하원할 때 꼭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가자마자 엄마를 인사 안 하고 먼저 보여주게 되죠. 그럼 엄마는 그게 뭐야? 그러면 그때 이야기하셔야죠. 네, 연장반에서 저랑 같이 만들었어요. 라고 하시면, 아, 연장반에서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가방에 있다가 집에 가서 막 놀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아, 저게 물어보지도 않고, 아, 저건 담임 선생님이랑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원할 때 꼭 손에 들려서 가기. 그래야 연장반에서 했다는 티가 아주 잘 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휴지심 만원경 만들기. 이거는 휴지심이 필요한데 휴지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기에 잘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서 두루마기 휴지를 쓰신다면 이걸 꼭 모아달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는 두루마기 휴지를 금방 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집에서도 모으시고 어린이집에 모으시고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아이들이 꾸밀 수 있게 해주시면 만원경이 짜잔 되고 여기에 더 나아가 끈까지 목에다 걸 수 있는 끈까지 달아주시면 더 좋겠죠. 아,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기를 하고 나갈 때 이름을 써주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들께서 미리 라벨지에 내 연장반 원화 이름을 미리 뽑아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장에 그 아이 이름을 모두 다. 그래서 우리 반 아이가 뭐 15명이다. 그러면 15장이 필요하겠죠. 이 라벨지는 폼택에서 나온 라벨지가 있는데 이 크기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어린이집은 이제 그 라벨지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아이들이 나가는 교재라든지 책이라든지 만들기 또는 이불 그 쇼핑백 같은 데도 모두 다 그 라벨지를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카메라 만들기. 이 카메라 만들기는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조그만한 상자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조그만한 상자가 구하기가 어렵다면 그 빼빼로 상자라든지 작은 과자 상자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모아 놓으시면 카메라 만들기가 좋은데 그런 상자도 없다. 그러면 그냥 색지에다 하셔도 돼요. 색지에다가 카메라 모양으로 오려가지고 거기에 입체감만 두도록 휴지심이나 휴지심을 하나를 다 붙이면 너무 기니까 한 반 정도 잘라서 붙이시거나 아니면 종이컵 뒤쪽에 막아진 부분 있죠. 그쪽을 활용해서 이렇게 반을 잘라서 거기다 붙여주시면 카메라 모양이 되니까 어찌됐든 입체적인 카메라를 꾸며주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카메라에도 선생님들께서 목에다 걸 수 있게 리본끈을 같이 달아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종이로만 할 경우는 힘이 없으니까 리본끈을 달고 그 주변은 이제 테이프로 마감 처리를 해주시면 이제 찢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금요일에는 색종이 접기인데 우리가 색종이 접기는 손가락 제가 이제 아이들이 편하게 좀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들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인형 위주로 우선은 올렸어요. 첫 번째 손가락 인형은 종이 접기를 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얼굴을 그리시면 되고요. 두 번째, 네 번째 이 친구들은 제가 짜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A4로 인쇄하신 후에 오려가지고 붙이기만 하면 돼요. 참 쉽죠? 그리고 하트 팔찌는 뭐 흔하니까 선생님들께서 도안 보시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개구리 접기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고요. 말하는 아기상어. 말하는 아기상어도 인쇄하셔서 이렇게 동서나북 접으시면 말하는 아기상어가 된답니다. 자, 선생님들 이렇게 제가 영화본보다 더 열심히 만들었어요. 유아반 거는. 왜냐면 유아반은 더 디테일하고 더 재미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제가 활동지를 할 수 있게 자료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제 블로그에 오셔서 다운받으셔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아 같은 경우는 스스로 놀 수도 있고 또 아이들과 관계가 참 잘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놀라고 했을 때 각자 잘 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뭔가 연장반 때 놀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고 있구나. 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한 개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정 놀이과정은 놀이는 5개의 영역을 모두 통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으로 적어 놓았지만 이게 한 가지에 5개 영역이 모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선생님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요소가 있는지. 연장반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연장반 교사이지만 유아를 하시는 선생님은 계정 놀이 과정도 같이 공부를 이제 조금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계정 놀이 과정을 공부하시다 보면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쫓아가야 되는 거구나, 아이들의 욕구나 아이들의 관심도를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조금씩 계정 놀이 과정을 공부를 안 하신 분이시라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정 놀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실행도 차차 올릴 예정이니 구독 꼭 누르셔서 다음 영상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가지 놀이를 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자료,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도움반 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